도면을 불러와야 됩니다. 임포트라는 메뉴를 이용해서 도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임포트. 그러면 이와 같이 도면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보기 어려우니까 카메라의 스탠다드 뷰에 탑으로 놓으시면 탑뷰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써야 되는 것은 레이어입니다. 이 도면들이 다 레이어로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필요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이런 텍스트라든지 중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야 되고요. 또한 얘네들을 하나의 레이어로 묶어줘야 됩니다. 얘네들은 이 도면은 그냥 밑그림입니다. 밑그림의 역할만 수행할 거예요. 그래서 레이어가 이렇게 많이 살아있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보시죠. 필요 없는 것들을 비저블을 눌러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자, 체크할 때 분명히 감춰지는 선들이 있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보시면 돼요. 없어지는 선이 있나 없나,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나 없나. 지금 여기 선이 하나가 중심선이랑 교차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웁니다. 뒷포인트는 지우고요. 얘는 지우면 안 되겠죠. 왜냐면 얘네들 여기 방문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나머지 얘네들, 얘에 대한 레이어를 바꿔봅니다. 엔티티에 들어가면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엔티티에 보시면 나와요. 자, 더하기 키가 있고 빼기 키가 있습니다. 레이어에 보시면 더하기 키는 레이어를 새로 만드는 거고, 빼기 키는 레이어를 삭제하는 겁니다. 제가 더하기 키 눌러서 00, 그 다음에 도면이라고 썼습니다.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숫자가 제일 위로 올라온단 말이죠. 자, 그래서 얘를 00 도면으로 보내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자, 남아있는 거 보이시나요? 네. 그럼 나머지 여기도 도면으로. 그 다음 여기도 도면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보죠. 그러면 필요 없는 것들 싹 감춰지는데 이 위에 부분, 네, 여기가 뭐냐면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실입니다. 계단이에요. 집 바깥에 지하실로 내려가는 계단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도면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자,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사라지네요. 그 다음 FIN은 피니시의 약자입니다. 마감선이란 뜻이에요. 마감선 없네요. FUR은 퍼니처, 가구란 뜻입니다. 냅두고요. 해치란 뜻입니다. 얘도 감추고요. 그 다음에 섹션, 단면이란 뜻입니다. 얘는 안 되겠고요. 심볼입니다. 기호란 뜻이에요. 문자란 뜻이고요. 창문이란 뜻입니다. 이런 냅두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만 삭제하면 돼요. 삭제. 그 다음 여기 있는 이 내용들을 다 어디로 보낼 거냐면 도면으로 보낼 겁니다. 제가 밑그림으로 쓴다고 했죠, 얘네들을. 그러니까 도면으로 보냅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봅니다. 도면으로 들어갔을 때 다 감춰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나머지 이제 다 필요 없죠. 다 켜서 삭제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다 도면에 있어요. 이렇게
도면에 있습니다. 그 다음 이만큼의 레이어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의 레이어로 다 합쳐버렸으니까. 딜리트 레이어를 통해서 레이어를 지울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레이어 안에 이 중에 누군가가 오브젝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디폴트 레이어로 이동시키겠습니다. 이 지워질 레이어에 있는 내용을 기본 레이어로 옮기겠습니다. 아니요, 현재 레이어로 옮기겠습니다. 아니면 딜리트 컨텐츠를 삭제하겠습니다. 저는 컨텐츠 자체를 삭제시킬 겁니다. 필요 없는 건 필요 없는 거죠. 뭔가 사라졌어요. 얘가 윈에 있었네요. 윈은 지워지면 안 되겠고요. 네. 자, 이만큼 삭제했습니다. 자, 윈도우도 마찬가지로 이거 다 분해합니다. 익스플로드. 그러면 나머지 전부 다 어디로 보내요? 00 도면으로 보냅니다. 얘도 삭제. 네, 그러면 얘네들 전부 다 00 도면으로 왔습니다. 다른 데 있는 내용들은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00 도면 선택하고 얘는 그룹을 짓습니다. 그룹. 메이크 그룹. 네, 그럼 얘는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졌죠? 네, 얘는 이걸로 끝입니다. 잠그기. 그러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선정리가 끝났습니다. 이렇게 선정리가 끝난 도면들은 똑같이 해당 그룹에 맞추어서 레이어를 지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락을 겁니다. 하이드와 락이 있습니다. 하이드는 감축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사라집니다. 레이어에도 하이드, 비저블, 인비저블 있지만 오브젝트를 다이렉트로 이렇게 감출 수 있어요. 에디트 메뉴에 보시면 언하이드가 있고 언락이 있습니다. 하이드가 있고 락이 있고요. 바로 여기서 언하이드 올 그러면 되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락을 했습니다. 잠근다는 얘기죠. 더 이상 수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레이어에는 잠금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객체를 잠글 수밖에 없습니다. 풀 때는 언락 올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렇게 풀어집니다. 제가 잠금을 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하나 새로 만들겠습니다. 순서대로 가죠. 바닥 선택하고 그러면 이젠 바닥을 만들면 되겠죠. 그냥 렉탱으로 편하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닥을 만들었고요. 자, 꺼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에 선이 겹쳐요. 이런 거 그냥 이레이즈로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바닥입니다. 레이어는 끊임없이 껐다 켰다 하셔야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내가 바닥을 놓고 작업했기 때문에 레이어의 바닥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바닥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계단입니다. 발코니하고 베란다하고 베란다가 아니죠. 발코니죠. 네, 어쨌든 여기 현관이고 여기가 발코니고 그 다음에 계단입니다. 여기가 계단이에요. 보통 우리가 설계에서 사용하는 이 계단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계단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계단 한 칸 높이를 150mm 줍니다. 요 계단의 높이를 150mm 주고 계단의 이 폭을 300mm 줍니다. 기본적으로
150, 높이가 150이고 폭이 300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갈까요? 자, 바닥은 그대로 냅두고 다시 공이 계단 그리고 레이어 선택하고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계단이 되어야 합니다. 보이시나요? 눌렀을 때 여기와 여기가 다 계단이 되어야 합니다. 계단 한 칸 높이가 150이라고 했습니다. 얘는 150이 되는 거고 얘는 300이 되겠죠. 푸시 앤 풀 150 푸시 앤 풀 다시 150. 자, 이렇게요. 계단이 이렇게 올라오도록 중간에 여기 끊어지지 않도록 또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300 150 이레이즈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것은 이렇게 위에서 보는 거니까 위에만 이렇게 있으면 돼요. 이렇게 위에만 보이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밑으로 들쳐가지고 밑에 부분을 굳이 봐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굳이 이렇게 밑에까지는 안 하셔도 좋아요. 붙어버렸네. 하기 전에 우리 이것부터 해야 되겠네요. 이 바닥 부분을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메이크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다시 계단 선택하고 렉탱글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만약에 그룹을 안 만들어 놓으면 들러붙을 거란 말이죠. 다 달라붙을 거라 계단을 다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계단 다 만들었으면 얘도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요소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룹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룹으로 안 만들게 되면 다 에러가 날 겁니다. 이번에는 나머지 바닥들을 만들 건데요. 자, 보세요. 자, 물론 여기 01 바닥에다 해도 되지만 제가 하나 더 만듭니다. 03 방바닥. 그 다음 선택을 한 다음에 자, 계단은 감추고요. 다시 렉탱글로 전체 테두리까지 합쳐가지고 그냥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여기요. 아니, 여기. 이 두 공간이에요. 자, 렉탱글. 이 두 개의 공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이 공간은 지워야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왜냐하면 여기는 이미 만들어진 공간이죠. 이만큼은 자, 이렇게 지웁니다.
보시면 이렇게 필요한 공간과 필요 없는 공간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어차피 여기 계단에서 가져갔단 말이에요. 어차피 여기서 가져갔어요. 얘는 온돌 바닥보다 낮아요. 온돌 바닥보다 낮습니다. 누구랑 같냐면 이 높이랑 같아요. 현관 높이하고 이 화장실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기를 뺀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빼고 한번 작업을 해보시죠. 자, 딱 요만큼 빠져야 됩니다. 벽체 포함해서 딱 요만큼이 빠져야 돼요. 그리고 얘는 450mm 올라가야 됩니다. 450mm 이렇게요. 그러면 자,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계단하고 합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는 계단하고 합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이제 내려가고. 자, 이 부분도 계단이랑 같이 여기 계단실이랑 같이 넣어 볼까요? 자, 계단 선택하고 지우고 열어주고 렉탱글 그 다음 푸시 앤 풀 300 그러면 자, 이렇게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방바닥이에요. 바닥 부분입니다. 건물 전체의 바닥 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한 계단, 두 계단. 이 테라스 부분 있죠? 이 테라스 부분과 현관은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현관으로부터 온돌, 우리가 생활하는 실내 공간은 150mm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욕실 부분도 현관에 우리 생활하는 이 거실 부분에서 150mm가 낮아요. 무슨 얘기예요? 현관하고 욕실하고 높이가 똑같다는 뜻입니다. 여기 욕실 부분하고 현관하고 높이를 똑같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도면이 바닥에 있어요. 그죠? 위에 다 가려져서 안 보입니다. 도면을 위로 올려야 됩니다. 자, 둘 다 잠그고 이 아래 도면은 언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죠. 이동하기 이렇게 이동하면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잠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 위에 도면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원래 이거를 한 번에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한 번에만 조절을 해야 됩니다. 아직 우리가 처음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란 말이죠. 그냥 하나씩 단계적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다음에 만들어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 벽들입니다. 벽들이에요. 보통 실제로는 이 벽의 높이가 2800, 2600 정도 돼요. 실내 여러분들 사시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600 정도 되고요.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한 2400 정도 됩니다. 근데 아이소메트릭은 여기서 300mm 밑으로 내려서 잘라버립니다. 300mm 밑으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소메트릭은 2100mm만 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아파트도 마찬가지예요. 아파트 내가 아이소메트릭을 만들 겁니다. 2100mm만 하시면 됩니다.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왜 문제가 안 되냐면 멀리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정도는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렉탱글 아니 레이어부터 만들어 보죠. 공사 벽 그리고 레이어 선택하고 하나씩 벽을 만들어 갑니다.
저는 렉탱글을 많이 쓰지만 어떤 사람은 라인을 많이 쓰기도 해요. 그건 취향입니다. 그냥 취향대로 작업하시면 돼요. 자,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벽체만 올려도 많이 완성된 것처럼 보이게 되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지우고요. 자, 얘만 자, 얘만 이렇게 놔두고 다시 시작하죠. 자,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자, 바닥에다가 레이어를 선택하고 전체 바닥을 그립니다. 이렇게 전체 바닥을 그립니다.
그 다음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를 거실을 레벨이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실을 레벨 제로라고 생각하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150이 됩니다. 자, 렉탱글 자, 푸시앤풀로 이렇게 마이너스 150 자, 150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니면 전체를 다 그냥 이렇게 내리셔도 돼요. 먼저 지금 자, 전체 다 선택하고 자, 450 자, 전체 높이가 450이죠. 바닥 높이가. 그 다음에 렉탱글로 푸시앤풀 여긴 150mm만 그 다음 다시 렉탱글 다시 한번 또 렉탱글 다시 렉탱글 그러면 면이 이렇게 나눠지죠. 여기도 150 그런데 여기는 300 자, 150만 내려갔네요. 여기서 150 더 내려가면 되고 여기서 150 더 밑으로 내려가면 자 어떤가요? 한 번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도면을 빼고 보면 이렇게 한 번에 벽이 쭉 서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벽을 한 번에 만든 겁니다. 바닥과 벽을 한 번에 만든 거고요. 다시 도면을 세우고 다시 아까 했던 대로 다시 한번 렉탱글을 그립니다. 푸시앤풀 여기서 2100 그럼 어떤가요? 그대로 면이 여기 중간에 끊어짐 없이 그대로 돌출된 거 맞나요?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렉탱글 지금은 구조도 잘 모르고 형상도 잘 모르니까 제가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도면을 끄면 자, 어떤가요? 벽체랑 내용이 한 번에 만들어진 것 이해되시나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그 다음에 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도면을 켜놓고 봅니다. 지금 여기는 현관이고요, 여긴 거실입니다. 그리고 여긴 일반 방문이에요. 이 일반 창문인 경우, 이 일반 창문의 경우가 문제가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창문이 이만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중간에 걸려 있단 말이죠. 창문이 이렇게 중간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 벽으로 막아야 돼요. 여기 벽으로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 창문의 높이는 얼마냐면 벽 전체의 높이가 2400이라고 했을 때 절반입니다. 창문의 높이가 천정에서 1200, 바닥에서 1200. 딱 절반이 되게끔 시공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크게 하기도 하고 조금 더 작게 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중간 1200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각형을 다시 한번 그리고, 아니 그대로 여기서 올라가면 안 되겠군요. 라인으로 여기를 틀어 막고 푸시앤풀로 여기를 1200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여기가 창문이 들어갈 자리가 됩니다.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여기도 창문이 들어갈 자리예요. 이거 렉탱으로 그리셔도 되고 그냥 라인으로 이렇게 막으셔도 됩니다. 1200.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긴 2100. 네. 그 다음 여기는 1200. 다시 라인 1200. 자, 여기 냅두고요. 여기 다시 1200. 자, 다시 여기 1200. 근데 여기는 1200 올리시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욕실이잖아요. 욕실은 사생활을 보호받아야 되는 공간이죠. 내가 샤워를 하려고 했는데 창문이 이따만하게 커요. 옷을 못 벗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작게 해줘야 됩니다. 보통 450mm 정도 줘요. 이 천정에서 450mm.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300mm 깎아 먹었잖아요. 그럼 실제로는 여기 150mm 밖에 안 내려가요. 근데 잘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올리신 다음에 렉탱글로 이거 그대로 올려보세요. 그다음 거꾸로 여기서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450 이렇게요. 그러면 단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자, 창문 자리까지 빨리 올려보시죠. 1200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했으면 이제 창문을 만들어야 돼요. 창문하고 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기가 문이에요. 문 같은 경우는 그냥 좌우로 한 개씩만 놓으시면 됩니다. 문은 좌우로 한 개씩만 놓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틀이라고 하죠. 문틀은 좌우로 한 개씩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문지방이 없죠. 그러니까 문틀로 하나씩만 만드시면 됩니다. 자, 렉탱글 하기 전에 얘 그룹으로 먼저 만들고, 그 다음 다시 렉탱글, 푸시앤풀로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로 그러면 금방 이렇게 문틀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트리플 클릭해서 바로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룹.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렉탱글 푸시 앤 풀로 다시 푸시 앤 풀로 역시 트리플 클릭으로 그룹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요. 문은 특별한 거 없습니다. 문틀과 문을 만드시되 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만듭니다. 문을 닫혀 있는 상태로 하는 게 아니고 문은 항상 열려 있는 상태로 작업하시면 돼요. 자, 다시 볼까요? 자, 얘는 문이 디귿자네요. 렉탱글.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 자, 다시. 그 다음 다시 렉탱글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트리플 클릭으로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로 자 이렇게요. 문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문들을 전부 만들어 봅니다. 렉탱글 푸시 앤 풀 2100mm 네. 다시 렉탱글 (210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레이어 맞춰놓고 이와 같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현관이죠.
그러니까 현관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건 가구란 뜻입니다. 가구란 뜻인데 현관에 있는 가구는 하나밖에 없죠. 신발장이요. 자, 보시죠. 자, 렉탱글. 자, 제가 여기다 지금 도면이 이만큼 떠 있죠.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줍니다. 이렇게 바닥에다 맞춰서 내려주고요. 자, 푸시앤풀로 처음 100mm만 올려줍니다. 왜 100mm를 올리냐면 걸레바지가 100mm입니다. 그래서 걸레바지만큼만 100mm 올려주시면 돼요. 그 다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복제해서 얼마를 올리냐면 2000mm 올립니다. 2000mm요. 가구는 2100mm입니다. 저 방문도 높이가 2100mm입니다. 기본 가구 사이즈가 높이가 2100mm예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안쪽으로 이렇게 바깥쪽 말고 이렇게 안쪽으로 20mm만 밀어주세요. 20mm를 미루는 이유는 문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짝의 두께를 20mm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라인을 자,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그 다음에 무브, 자, 카피해서 20mm만, 카피해서 자, 20mm만 보내주시면 자, 이렇게 문짝 표시가 끝나게 됩니다. 간단하죠? 자,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여기 중문이 있습니다. 중문이 있네요. 자, 얘네들도 트리플 클릭해서 그룹 걸어 주시고요. 얘는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가구라는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레이어를 가구로 바꿔줍니다. 자, 여기는 중문입니다. 보통 중문은 레일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렉탱글. 그 다음에 이동하기. 다시 렉탱글. 그 다음에 맨 위에 여기를 삭제합니다. 그러면 선택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다시. 자, 이렇게 테두리만 선택하고 팔로우미. 제대로 안 만들어졌나요? 자, 조금 어렵네요. 다시 라인. 네. 이렇게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자, 이렇게 생긴 거죠. 이거를 일일이 그려서 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팔로우 미를 쓸 수도 있는 거겠죠. 그룹. 그 다음에 여기에는 문짝의 크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로 하나를 그려줍니다. 푸시앤풀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자, 테이프로 거리를 재보면은요 150mm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50mm예요. 그럼 얘는 문짝의 크기를 얼마로 줄 수 있냐면 한 40mm 정도 주시면 됩니다. 자, 또 여기에다가 일반 문이면 이렇게 격자 무늬를 넣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어떤 틀을 만들면 만약에 내가 여기다 틀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옵셋 80mm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인을 그려주세요.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이죠. 자, 여기에 라인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이건 카피를 쓰시면 됩니다. 자, 20mm, 20mm 이렇게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다시 한번 라인을 쭉 그리시면 돼요. 가운데 선 지워주고요. 그 다음 무브 아래로 20mm, 위로 20mm. 그러면 이레이즈를 지우면 이렇게 문틀이 나오는 거죠. 위로 20, 아래로 20. 자, 지우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유리문이 만들어지는 거죠.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다시 여기다 렉탱글. 렉탱글 그리셔도 좋고 안 그리셔도 좋아요. 자, 렉탱글 그려볼까요? 다 선택합니다. 얘네들은 문짝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이크 그룹, 창문이니까 이동하기 여기서부터 중간까지만. 그러면 이렇게 창문의 모양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그리고 이 전체 문과 함께 다시 한번 그룹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얘가 중간까지 이동해 버립니다. 이렇게 중간까지요. 얘도 마찬가지. 자, 다시. 자, 이렇게 중간까지요. 이거 잘못됐네요. 자, 뭐가 잘못됐나요? 여기 겹쳐야죠. 그죠? 안 겹쳐졌잖아요. 네, 조금 이동시켜주면 돼요.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 푸시앤풀로 자, 이쪽으로 30mm만. 다시 이 반대편에서 푸시앤풀로 30mm만. 그러면 서로 문짝이 겹쳐지죠? 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중문까지는 끝났습니다. 자, 중문까지 한번 그려보시죠. 자, 보시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에도 똑같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창문이 들어갑니다. 자, 보시면 똑같이 창문이 들어가요. 자, 렉탱글. 지금 보시면 창문의 크기가 서로 다른 걸로 되어 있는데 굳이 이걸 다른 걸로 할 필요 없이 하나로 하시면 됩니다. 자, 렉탱글. 그 다음에 이동하기.
아까와 똑같이 이동해 줍니다. 그 다음 경로를 찾아야 되겠죠? 경로가 없으니까 하나 새로 그리고요. 그 다음 팔로우미.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경로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우리가 크기만 알면 돼요. 테이프로 여기 크기를 재봅니다. 45mm, 여긴 150mm. 네. 자, 렉탱글. 그 다음에 옵셋. 자, 하는데, 자, 여기를 빼는 거죠. 맨 위를. 그리고 옵셋. 45mm. 이레이즈로 지우고 푸시 앤 풀 150mm. 그러면 금방 만들어져요. 치수를 알면 어렵지 않습니다. 자,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자, 하이드. 지금 얘가 문입니다. 여기 네모난 거 있죠? 이게 문이에요. 렉탱글. 자, 이동하기. 자, 얘가 푸시 앤 풀로 똑같은 크기로 올려보죠. 나중에 이거 좀 내려야 돼요. 자, 똑같은 크기로 올라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틀이 높이가 45mm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위로 45mm 올라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자, 언아이돌. 지금 바로 이 부분 겹쳐버렸죠. 여기가 겹쳐버렸죠. 바닥에서 그리다 보니까 여기 45mm 올라간 여기가 겹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위로 올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거꾸로 45mm를 내리고 그 다음에 얘를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딱 맞아 떨어지게 돼요. 창문이다 보니까 얘가 창문이다 보니까 이렇게도 그립니다. 렉탱글 이렇게 그리는 거죠. 이 방향이네요.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모브 이동하기. 얘가 Z 방향으로 45mm만. 그 다음에 옵셋. 창틀은요 60mm 밖에 안 돼요. 큰 창들, 큰 거 같은 경우는 한 80mm에서 100mm 주고요. 일반 작은 창 같은 경우는 60mm 밖에 안 줍니다. 자, 100mm. 너무 크다. 다시요. 똑같이 60. 여기 지우면 돼요. 구멍 내고 푸시 앤 풀로 40mm. 자, 트리플 클릭으로 그룹 만들고 똑같이 여기도 렉탱글. 자, 얘를 자, 트리플 클릭한 다음 얘를 가운데로 이렇게 이동시켜 줍니다. 안 맞나요? 자, 다시 여기네요. 그러면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렇게만 있으면 돼요. 요것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거 언아이돌. 그러면 이렇게. 아이고, 이쪽에서도 60mm 들어가야 되네요. 이거 45mm 들어가야 되네. 그죠? 여기 창틀 때문에 이쪽에도 45mm 들어가야 되네요. 그러면 또 이동해 주죠. 45mm. 푸시 앤 풀 45mm. 자, 얘 감추고요. 하이드. 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푸시앤풀 45mm. 그러면 모양은 다 완성됐죠. 그 다음 어나이돌. 그러면 모양 나왔고요. 순서대로 자, 얘가 뒤에 있어요. 그 다음 거 앞에 있습니다. 카피. 이거 창문도 같이 선택하고요.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이동하기. 자, 이렇게 놓고 요만큼이 서로 겹치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쪽으로 60mm. 자, 그러면 딱 맞게 겹쳐진 거 보이시나요? 네. 다시 한번 카피. 자, 앞뒤가 바뀌었죠. 위아래도 바뀌었네요. 얘는 여기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개가 마주쳐야 되는 거고요. 얘는 어디 갔대? 자, 이 방향으로 60mm. 그러면 이렇게 문짝이 만들어집니다. 얘를 두 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제가 조금 잘못해서 여기 겹쳐지긴 했어요. 겹쳐지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이번엔 조그만 창에다가 만들 거란 말이죠. 여기는 창이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안쪽에다가 할 건데 이제 조금 해봤으니까 바로 이제 들어가 보죠. 자, 먼저 사각형을 그립니다. 그 다음 트리플 클릭을 한 다음 가운데 빼세요. 이렇게 옵셋 45mm, 이레이즈, 푸시앤풀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지금부터 잘 보시면 됩니다. 렉탱글 여기 중간 있죠? 중간에서 끝에까지 그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고 이쪽으로 30mm가 더 가야 돼요. 왜냐면 창틀이 60mm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동 툴로 이렇게 30mm를 더 그립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트리플 클릭 후 위에를 뺍니다. 옵셋 60mm 가운데 지웁니다. 그 다음 푸시앤풀 얘는 40mm입니다. 역시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라인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이동하기 가운데다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가운데다가 밀어 넣어 주고요. 자,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끝에다 맞춰주면
유리창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거를 다 선택한 다음에 다시 하나를 더 복제해 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중창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자, 렉탱 트리플 클릭한 다음 가운데를 빼세요. 옵셋 45mm, 이레이즈. 창틀은 45mm입니다. 계속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창틀 45mm의 깊이가 150mm, 계속 똑같이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150mm. 그 다음에 트리플 클릭 후 메이크 그룹. 이건 창틀 사이즈가 150에 45로 딱 고정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유리창을 이렇게 두 개를 그려야 되는데, 렉탱글 가운데서 끝으로 이렇게 맺으면 됩니다. 다만 여기가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른쪽 방향으로 30mm를 더 밀어야 됩니다. 이 유리창의 틀은 60mm입니다. 그러니까 30mm 밀어줘야 돼요. 이동하기 30mm, 그 다음 옵셋 똑같이 60mm, 이레이즈. 자, 창틀은 40mm입니다.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유리창을 만듭니다. 메이크 그룹, 이동하기 가운데다 넣어 주시고요. 요거 같이 묶어서 그룹, 이동하기 여기가 가운데로 가면 되고요. 다시 복제를 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맞춰 주시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거 다 선택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복제를 해주면 이와 같이 이중 유리창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야 합니다. 사실은 여기도 위에가 잘려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천정에서부터 300mm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마저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완성시켜 보시죠.